중국 반도체 대기금 스캔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고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치를 찍으며 인플레 먹구름이 덮치고 있지만 중국 증시는 이렇게 다시 힘을 내면서 N자 반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중국 증시에는 어떤 재료들이 있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체크해야 할 중국 주요 경제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포인트만 한 방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최대한 짧고 간단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리해서 추려서 매주 주말 특집으로 중국 주식은 지금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월요일 혼조세를 보였지만 상하이 종합은 0.31% 오르면서 3236.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 사이 발표된 중국 수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 7일 중국 해관총소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수출은 3,329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7월 수출 증가율은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4.1%와 전달 증가율 17.9%를 모두 웃돌며 작년 12월 20.3% 올랐던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7월 중국의 수입은 2,317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에너지차 생산 기업들이 잇따라 차량 가격을 인상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중국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스마트 중국, 링파오, 나타 등 중국 전기차 기업이 일부 모델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이날 급등했는데요. 또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석탄주 등이 크게 오르면서 증시에 힘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 관광지인 하이난성 사냐시가 봉쇄된 점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이난성 사냐는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하와이도 가보고 하이난도 가봤는데요. 각각 보이는 피부색이 좀 달랐지만 분위기는 좀 비슷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서 월마트 가려고 버스를 탔다가 중국인 관광객을 만나서 중국어로 짧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냐시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다는 이유로 이동을 전면 제한하면서 수많은 관광객의 발이 묶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된 점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유출된 북향자금, 즉 외국인 자금은 10억 7,500만 위안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중국 증시는 미중 갈등 우려에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반도체, 리튬 배터리 등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쏟아지면서 중국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실전 군사훈련을 하는 중국이 지난 8일 미국 핵추진 잠수함을 겨냥한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중국은 이틀 연속 대만 주변에서 실전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애초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면서 지난 4일부터 7일 정오까지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8일에도 대만 해협 중간선과 영해 기준선을 넘나들면서 해상 공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이날 유출된 외국인 자금은 22억 1,300만 위안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요일 중국 증시는 인플레 먹구름이 덮치며 다시 힘을 잃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7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국 증시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올랐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전달 상승률 2.5%보다 더 올라서 또다시 2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올해의 물가 통제선 3% 안팎을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5월 초까지만 해도 0.9% 상승률을 보였던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5월과 6월 각각 2.1%, 2.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3%를 웃돌더라도 중국 정책 이반자들이 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경제 전문가와 만나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중국 증시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핸들을 잡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떻게 길을 만들고 또 운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조심스럽게 기대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 고개를 좀 끄덕였습니다. 이날도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되며 증시에 힘을 뺐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유출된 외국인 자금이 62억 3,600만 위안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이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뒷받침하는 핵심인 국가 반도체 대기금, 이 스캔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반부패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날 유양 화신투자관리 투자 2팀 총경리와 총경리는 사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정판 화신투자관리 투자 3팀 부사장이죠. 그리고 두양 전 총감 등 전현직 고위 관계자 3명을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기율위는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화신투자관리는 중국 국가 반도체 대기금 주축 중 하나로 국가 반도체 대기금인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대기금 이것을 운용을 전담하는 국유 기업입니다. 대기금은 소유, 관리, 분리 원칙에 따라 자금 조성과 중요 전략적 판단은 자금을 조성한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펀드 주식회사가, 그리고 일상적 투자 관리 업무는 대기금 운용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화신투자관리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기금 고위 관계자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처음이 아닌데요. 이번 발표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한 7명의 대기금 고위 관계자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띵원오 국가반도체 대기금 총경리, 루쥔 전 화신투자 총재, 그리고 짜오웨이권 전 칭화유니 그룹 회장, 그리고 랴오시징 전 칭화유니 디램 사업부 회장이 그 조사 대상인데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중국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공업정보화부 샤오야칭 부장 장관급인데요. 이 사람도 최근 기율 위반으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대기금은 중국 정부의 국가 반도체 육성 전략 방침에 따라 출범을 했는데요. 조성된 기금은 그간 중국 내 100여 개 반도체 제조, 설계, 패키징, 테스트, 설비 등 이런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에는 중국 재정부를 중심으로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 산하 국계금융, 그리고 중국 연초,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화신투자관리 등이 참여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 반도체 주가가 이런 관련 소식에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선전 거래소에 상장한 화다구천 주가는 최근 7거래일간 30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이 같은 소식에도 급등세를 보인 건 올해 상반기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가 예상된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가 자국 전자제품 수탁 생산업체 폭스콘에 중국 기업 투자 지분을 처분하라고 요청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반도체 관련주는 일제히 힘을 잃기도 했습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이 몰려오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보통 중국 증권사 지인에게 자료가 넘어오면 당일 외국인 자금 흐름부터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금 규모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날 중국 증시에 몰려온 외국인 자금은 132억 9,500만 위안, 약 2조 5,710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래 최고 금액을 기록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몰려오고 거래 대금도 1조를 돌파하면서 중국 증시는 큰 힘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 소식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등하면서 중국 증시에서 태양광, 증권, 금융 등 이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르는가 싶더니 장 막판에 힘을 잃으며 마쳤는데요. 이날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였고 중국 자동차 판매량도 취득세 감면 등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서 2달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 5일간 흐름을 보면 주 초보다는 이렇게 힘있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N자를 그리며 올라가는 모습이라 하반기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 증시도 강하게 올라가 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집카페TV는 한 주간 중국 증시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포인트만 한 방에 잘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이란 카테고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